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또 녹화를 한번 날려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수 로그를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고 맞아요. 꽤 재밌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또 날려먹었죠. 맞아요. 큰일 났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저희는 기억 속에 다 있으니까. 네. 오늘 우리는 다시 지수 로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일단 우리가 풀었던 문제를 기반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교과 내용에서 어떤 내용은 뭐 꼭 알아야 되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그래서 맞아요. 교과서로 진짜 이게 해결이 되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을 따져볼 거죠. 맞아요. 음. 아마 1번, 16번 어떻게 풀었는지. 두 개가 더 있긴 할 텐데. 네. 그리고 13. 로그 문제로 21번 있고. 네, 맞아요. 13번이 있나요? 네, 맞아요. 13번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1번이랑 그죠. 16번 1번과 중심으로. 16번. 사실은 1번과 16번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아니라 이 풀이 과정에서 사용된 개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풀이한 개념이 어떠한 개념을 깔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개념이 교과서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13번과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더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다른 개념들이 어떻게 이제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는지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풀이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가와 관련돼서는 아마 1번과 16번으로 해도 조금 일단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커버가 네.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아마 찍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 보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미들치를 맞아요. 강조했었죠. 맞아요. 미들치를 강조했고 사실은 이 문제 푸는 데는 뭐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이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성질. 그렇죠. 그리고 뭐 나누기면은 빼면 된다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A의 M승의 N승을 하면은 두 지수를 곱하면 된다는 거. 맞아요. 사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풀 수는 있다. 그렇죠. 심지어 이제 미들치를 안 시켜도 사실은 나중에 시켜도 정확히 얘기하자면 나중에 시켜도 혹은 뭐 그냥 나중에는 시켜야 되죠. 나중에 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해버리면은 4의 2 플러스 루트 2승 2의 2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2승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에 이걸 2의 제곱으로 바꿔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들치가 나중에라도 이루어지긴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때 강조드렸던 건 처음부터 미들치를 하면 좀 더 편하다. 그렇죠. 그리고 괄호가 쳐 있을 때는 특히 기초 계산 문제일 때는 이런 2점짜리 혹은 그렇죠. 3점짜리 기초 계산 문제일 때는 아예 미들치 시키고 괄호부터 계산해 놓는 게 효율적으로 풀리도록 보통 세팅을 해 놓는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들치에서 2의 여기가 그럼 바로 2 마이너스 루트 2승이 돼서 2 마이너스 루트 2랑 2 플러스 루트 2만 요 성질 이용해서 그렇죠. 잘 곱하면은 맞아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구조이기 때문에 2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돼서 4 빼기 2 나오니까 2니까 2의 제곱이어서 답은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 사실은 결국에는 또 고1 내용도 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도 맞아요. 했었고 여기 다시 얘기한다고 해도 이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너무 써머리를 해버렸네요. 제가 저번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했던 질문들이 이제 여기 이 내용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아마 세 가지가 두 가지인가 세 가지였던 것 같아.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왜 미들치를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로그와 지수라는 개념이 어떠한 식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왜 미들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수 로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바로 미들치를 시켜버리면 더 문제가 빨리 풀리는구나 라고 우리는 배웠지만 사실 지수 로그가 왜 등장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 미들치를 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사고를 할 수 있다. 와닿는다. 그런 관점에서 왜 미들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봤었고 네. 일단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보여주듯이 지수 법칙이란 걸 이용하려면 밑을 일치시켜야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밑이 다른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을 한다. 그러면은 2와 3을 그대로 뭔가를 하면서 지수끼리 뭔가 계산한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밑이 같을 때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잘 알고 있냐를 묻기 위해 이런 기초 계산 문제를 내기 때문에 네. 일부러 밑을 다른 거를 갖다 놓지만 다른 그 더 작은 수, 보통 다 더 작은 수죠. 그렇죠. 더 작은 수와 관련되는 다른 그거의 몇 승인 수를 쓰죠. 그죠. 여기서는 4를 썼지만 아주 쉽게 변형하자면 8, 16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미딜치라는 건 이제 문제를 푸는 측면에서도 그래서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보통 요 정도 문제에서는 항상 괄호부터 계산하는 걸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괄호부터 계산하는 게 효율적이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미딜치하고 괄호 계산하고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다 좋다라는 네.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단 지수 로그 자체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에 어떤 상당히 큰 수를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한 거 맞아요. 시작했단 맞아요. 말이죠. 예를 들면은 2의 10승만 해도 그냥 지수만 보면 10으로 조금 작은 수라고 할 수 있는 수지만 그렇죠. 수가 3개밖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2, 10, 그렇죠. 210. 그렇죠. 네. 사실은 1024란 말이죠. 그렇죠. 그 값이. 근데 1024라는 수를 10으로 줄이고 그렇죠. 심지어 2의 20승이다. 그럼 20으로 쓰면 되는 거를 그렇죠. 사실 20승이라면 1024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몇인지 암산도 안 되네요. 이거는. 13만 보여도 네. 되겠죠. 적어도 네. 뭐 100만은 넘는 상황이죠. 네. 1000의 네. 제곱보다 크니까. 네. 그런 큰 수를 20이라는 작은 수로 일단 네. 뭔가 기록할 수 있다. 컴퓨터로 치자면 저장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로그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번에도 우리 얘기 나눴지만 사실은 지수를 찾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어떤 큰 수가 로그 값 안에 들어갔다. 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를 몇 승해야 이 수가 된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서 조금 수학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걸 궁금해할 만한 거죠. 도대체 요 문제로 치자면 2의 루트 2승이란 게 뭐냐? 맞아. 2의 제곱 3승 이런 건 알겠단 말이에요. 감각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러면은 뭐 2를 3번 곱한 게 2의 3승 이런 건데 루트 2번 곱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지수의 확장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자연수에 대한 지수 법칙이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지수 법칙. 그렇죠. 그러다가 2의 영승이라는 걸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지수라는 거를 수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작동하게 하려면 그렇죠. 그러려면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게 어쩔 때 가능한지 그리고 그래서 가능해가지고 이걸 다 계속 연산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는지가 그렇죠. 체크되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려면 언제나 그렇듯이 0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고 지수가 0인 건 그럼 뭐냐? 반드시 1로 정의해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수 법칙이 유지가 되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2의 3승 곱하기 2의 0승을 했는데 2의 3승이라고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사용하는 즉 n 플러스 n a의 m승은 곱하기 a의 n승은 a n 플러스 n승 이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2의 3승이라고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2의 0승은 1이어야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예,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의 0승은 1이라고 정의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2의 n-n승 이럴 때 n이 더 클 때는 어떡할 거냐. 그러면 마이너스 몇 승이라고 써도 되냐. 그죠. 그게 확장이 또 되는 거죠.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수지수로까지 확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루트 2, 뭐 루트 3 이런 것도 있고 뭐 그죠. 3승근 루트 3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분수승으로 써도 되냐. 그리고 그거를 혹은 지수로 표현할 수 있냐에 그렇죠. 고민한 끝에 이제 지수가 또 유리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말씀드렸던 루트 2승 같은 거는 2의 루트 2승 같은 거는 루트 2가 사실은 비순환 소수지만 그렇죠. 무한소수 중 비순환 소수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유리수를 무한히 더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1 더하기 0.4 더하기 0.01 더하기 네, 0.004 더하기 쭉쭉쭉 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 관점에서 그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는 거죠. 어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위의 무리수가 있어도 그 무리수로 가까이 가는 유리수들로 이루어진 수열을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항상.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관점에서 지수 법칙을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걸 수학자들이 이미 정립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 지수가 나와도 그냥 우리가 아는 지수 법칙을 맘대로 써도 되는 거죠. 다만 사실은 유리수 지수랑 그 일반적인 실수 지수를 쓸 때는 반드시 밑이 0보다 커야 돼요. 그 조건이 없으면 즉 음수가 들어가면 모순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는 게 많아요. 네. 네. 예를 들면은 네. 바로 써드리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2라는 걸
마이너스 8의 3분의 1승이라고 써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64의 2분의 1승의 3분의 1승이라고 다시 표현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게 8의 3분의 1승 돼서 마이너스 2랑 2가 같은 거야?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 뭐 맘대로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죠. 여기서부터. 네, 그렇죠. 네, 음수인데 유리수 지수를 써서 표현하면은 그러면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64의 2분의 그렇죠. 1승으로도 표현해도 된다. 마이너스 8을.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유리수 지수부터는 밑이 양수여야 되는 조건이 사실 있어요. 네. 그리고 정수 지수일 때는 0승이랑 마이너스 몇 승 때문에 밑이 0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참고로 항상 수학은 이렇죠. 그렇죠. 모두 통용되는 일반적인 세팅을 찾는 거가 이제 수학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이럴 때는 괜찮잖아요. 저럴 때는 괜찮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음수 지수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분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0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2의 마이너스 3승은 뭐 2의 3승분의 1 이렇듯이.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네, 다 나와요. 그래요? 네. 다 나와요. 지수의 확장이 나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 수능이란 시험이 그거 아냐 모르냐를 뭐 별로 이렇게 사실 강조하지 물어보진 않죠. 네. 그냥 그러네. 지도 없이 이거 잘 쓰면 잘 풀죠.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네. A가 0이고 그러기 있네. 네. 어쨌든 나오는군요. 저는 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났는데 이게 또 나와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교과서를 조금 확실히 하나씩 차근차근히 봐서 이해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또 물론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수능 문제에 그런 걸 아는지도 묻는 문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옛날에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나오긴 나왔어요. 적어도 모의고사에라도 나오고 그랬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에서 네. 맞아. 네. 네. 그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맞아. 발레를 못 찾거나 맞아. 찾기 힘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요새는 안 나와요? 요즘에는 그런 문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문제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게 은근히 매력적이긴 한데.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그리고 옛날에는 기억 니은 디귿은 그 진위 판단하는 그렇죠. 문제 그 많았잖아요. 많이 맞아요. 줄었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게 사실은 뭐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계산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줄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건 이제 순수하게 각각 기억 니은 디귿이 갖고 있는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게 맞고 틀리고를 뭔가 선택할 수 있고, 물론 또 이제 답안지의 기억 니은 디귿의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를 하면서 이 눈치껏 푸는 그런 요령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계산으로 4점짜리 문제를 푸는 것보단 차라리 기억 니은 디귿 조합 속에서 4점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그냥 문제 풀이에 있어서는 재미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14번 하나 있네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정말 설마 하나야 했는데 하나 있네요.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진짜네.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추세입니다. 그러네. 요즘 트렌드는 이제는 앞으로는 진짜 논리적인 거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점점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이제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챗GPT가 이제 계산 이런 거 다 알아서 점점 잘해줄 거예요. 네. 계산 능력이 인간한테 중요하기보다 로직을 맞아요. 정하는 능력이 맞아요. 점점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14번 한 문제로만 딱 물어본다? 이해 안 돼. 그러네. 옛날엔 진짜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물론 멘탈이 털리긴 맞아요. 나는 분명히 기억 니은 디귿에서 니은 디귿이라는데 보기에 니은 디귿이 없어. 없으면 다행이지. 있어도 골랐는데 틀려. 그렇죠. 사실 그게 변별력을 갈려주기엔 참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진짜 교육적으로 필요한 사실 상황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싫어하는 유형이었지만 맞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맞아. 이게 중요해 사실은. 맞아. 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했죠. 맞아요. 그것이. 네.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건 뭐 써놓던 걸 그냥 지우지 않고 냅둬 봤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 핵심이죠. 요거는 밑 일치도 여기서도 중요하고 여기서 이미 밑이 일치가 돼 있긴 하죠. 맞아요. 뭐 2 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드렸었죠.
2조차도 그냥 로그 2에 4로 바꿔놓고 맞아요, 하면은 맞아요. 나쁘지 않다. 맞아요. 왜냐면 로그 함수가 1대1 함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우변에서만 맞아요. 바로 그냥 로그 2에 4로 바꿔놓고 로그 2에 4 곱하기 x 빼기 2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로 1차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맞아요. 3x 플러스 2는 4x 빼기 2, 네, 맞아요. 4x 빼기 8. 네, 8이죠. 그죠. 4x 네, 빼기 네, 8.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봤을 때 그냥 그때 그냥 막연하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게 이제 요 내용이긴 하거든요. 지수 로그에서 이제 지수와 이제 로그를 뭔가 문제를 풀 때 플러스와 곱하기의 어떤 그 관계라던가 마이너스와 이제 이 나누기의 관계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효율이 생긴 거죠. 지수 로그를 그렇죠. 이용함으로써 네. 곱해야 될 걸 더하기로 바꾸고 그렇죠. 나눠야 할 걸 빼기로 바꿔버리니까 맞아요. 확 효율도 늘고 맞아요. 심지어 컴퓨터가 없었던 때에 만들었나요? 지수 로그? 그럼 자, 당연히 그것까지 따져봐야겠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럴 거라고 저도 네, 생각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근데도 이제 컴퓨터에도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약간 이런 플러스 곱하기 그다음에 마이너스 나누기의 관계가 교과서에 있나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배울 거예요. 즉 곱하기라는 거는 뭐 3 곱하기 4는 사실은 3을 4번 더하거나 그렇죠. 4를 3번 더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12 나누기 5면 2 나머지 2라는 뜻은 5를 2번 뺄 수 있고 그래도 2가 남는다. 그렇죠. 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것도 실수로의 확장이 있는 거죠. 어떤 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개념은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분수로 쓴다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분수로 되는 쓰거나 이제 네. 뭐 네. 솔직히 말하면 교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논리를 100%까지는 이해 못해도 돼요. 한 당연하죠. 7, 80% 음. 정도만 이해해도 맞아. 확 보이는 게 달라져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다든지 혹은 뭐 해결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거는 그런 패턴 인식식으로 해도 돼요. 그렇지. 그렇게만 해도 뭐 1등급 받는 건 문제도 안 되고 뭐 심지어 100점까지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참 수학이란 과목이 그렇기는 해요. 예, 약간 그게 어려워요. 맞아요. 에, 참 압축적으로 했지만 네. 네. 그래도 실컷 떠들었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했던 얘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기는 했어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네. 버벅거리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1시간 넘게 얘기를 네.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통으로 날아가가지고 난리가. 그죠. 오늘은 그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복기를 하면서 조금 살을 붙였던 네. 내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지수 로그도 이어가고 삼각함수도 그렇죠. 이어가도록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지수로그와 삼각함수. 네. 그리고 뭐 시간이 되면은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딥하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기해 주실 분 환영합니다. 저희 능력으로 안 되나 봐요. 이게 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 영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녹화 세팅도 열악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죠. 근데 기술적인 영세하다 열악하다 얘기 들으니까 바로 드는 생각이 수학자는 영세하고 열악해도 할 수 있다는 게 원래 수학의 장점. 맞아요. 예전에 제가 그 영훈님 이제 엄청 옛날이긴 한데 학부인가 대학원생인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야, 수학과는 왜 이렇게 비싸? 수학과는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 네, 등록금 왜 공대랑 큰 차이가 없지? 막 이렇게 그런 걸 보았어요. 네. 수학과는 사실 막말로 종이와 요새는 아니겠지만 컴퓨터가 필요하겠지만 요새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건 종이와 펜만 있으면 원리적으로는 할 수 있죠. 원리적으로 할 수 있는 한번인데 그 당시에 근데 실험실 비용을 받거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등록금이 비싸?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컴퓨터실이 실험실이라고 그렇죠. 친다면 뭐 그 비용 받는다 칠 수 있지만